보존이가 중요합니다. 보존이기 꼭 여러분 이 153페이지 별표 좀 해두시고, 별표 두시고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체에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능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능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이미 바다를 매립해서 원시 취득했어요. 이미 신축 건물 짓고 원시 취득했습니다. 보존능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동산 뭐라고 팔아먹으려고 보존능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존능기 이제 기본 뭐가 나오고 이제 의의가 나오고, 그래서 보존능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만드는 거예요.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능기는 이미 발생한 물권 변동을 등기부상 뭐예요? 확인 공시하는 결과에 불과하지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뭐예요?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부동산을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뭐예요? 물권 변동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보존능기 하는 경우 그래서 뭐 원시 취득 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거기 쌍가루 이번에 뭐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서 처분제한 등기 촉탁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데 거기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그 뒤쪽에서 다시 보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154페이지 보존능기에 대한 절차 얘기인데 어디에 그 객체가 어디서 나와야 돼? 객체가 여기 그 소유권 보존능기 의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객체가 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이 보존능기 객체를 먼저 이해해 두시면 이 보존능기 객체는 방금 여기 그 칠판에 쓴 대로 뭐에 대해서 이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고 등기하지 못하고 공인 자기 집만에 뭘 못한다고 이거 보존능기 못한다. 근데 그거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앞에서 배웠던 얘기니까 뭐 들어가기 전에 154페이지 그 보존능기 절차 3번 그 하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 빈칸에다 거기다 이제 뭐라고 써놓으시고 부동산 객체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고 자기 집만에 보존능기 못한다. 그거부터 정리해 두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신청에 관한 얘기, 그래서 기억 뭐라고 단독 신청 했던 보존능기는 뭐가 없어? 의무자가 없으니까 뭐 한다는 게 이거 단독 신청하는데, 자 이렇게 보존능기는 뭐 하는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 자 단독 신청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존능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하는데 보존능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요건이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 자 이 대장 등본 가지고 보존능기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판결에서 보존능기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토지 수용, 작년 답이 그거죠? 미등기 부동산의 수용은 뭐예요? 단독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에 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구청장의 구청장의 모회에서 구청장의 확인 서면 있죠? 확인에 의해서 보존능기 할 수 있는데 이건 뭐에 한정한다? 건물의 경우로 건물만으로 한정하겠다. 건물의 경우만 한정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누가 이 박형께서 옛날에 박형께서 60대 초반에 정권 잡으시고 이 도시미화를 목적으로 미명하래. 자 어디 청계천에 판저촌을 뭐 했어요? 다 철거했습니다. 청계천에 판저촌에 철거한 사람들이 어디에? 성남시, 자 어디 상계동, 신림동, 난곡, 미아리 상계동, 신림동, 난곡 봉천동, 흑석동 있죠? 어디에다가 식당에다가 뭐 짓고 살았어요? 식당에다가 이 판저집, 무허가 판저집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판저집 살다가 어디 구청에서 용역시켜서 다 철거시키면 비가 쭉쭉 내리는 날에도 그 판자 모아다가 다시 짓고 그렇게. 그래서 거기는 거기는 자기네 자체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동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공동 수도에서 물기를 먹고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자 이 표로 있을 국회의원이 여기다가 나 뽑아주면 좋은 수지 돼갖고 뽑아주면 여기다 뭘 지어놨어요? 여기다 전기하고 수도를 넣어줬습니다.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디 옛날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구청장들이 관선이기 때문에 그 딸랑이들이 와서 구청장님 승진하셔야죠. 승진하려면 상납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 상납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이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세금. 그 세금 걷다 보니까 벼룩의 간을 세금 걷죠. 그러다 이제 박경께서 나를 삼선 대통령 총통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더 좋은 소식 기다린다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아파트 이제 바람이 불었고 개발 바람이 불어서 개발. 여기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은 입주권 줬겠죠? 그 입주권을 갖고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입주권 팔고 가야 돼요. 팔고 딴 데로 이송하죠? 그 새로운 외지 사람들이 이제 입주권 사서 들어오게 되겠지. 그래서 옛날에 그걸 우리가 뭐냐면 이 딱지 그런 거, 딱지치기가 옛날에 유행했어. 딱지치기.
그래서 그걸 딱지값이 얼마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근데 그것도 이제 육지니까 딱지라 그러지. 그 인천이나 이 바닷가 쪽 있죠? 바닷가 쪽에는. 바닷가 쪽에는 여러분 피값 그러죠? 피값. 그 바닷가 쪽은 왜 피라고 하는지 모르시죠, 잘? 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그게 조개피라는 거예요, 조개. 바다 쪽에는 뭐가 많으니까, 조개들이 많으니까, 이게 조개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지는 딱지라고 얘기하고, 바다 쪽에는 뭐라 얘기한다고? 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용어가 틀린 거지, 지금. 그 꼭 알아야 된다고, 나중에 알아도 된다고. 나중에 알아도 된다, 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줬죠? 건물 줬는데, 여기 건물에 대해서 이제 보존등기 해주는 건데, 땅은 누구 땅이야, 이거? 시 땅이야. 그래,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서울이나 이쪽 가보면, 땅은 시 땅에다가 아파트 져갖고, 구분건물 등기부 보면 대주권이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는 게 많다고? 대주권이 없는 게 많으니까, 그걸 잘 살펴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지금 구청장이나 뭐 시장한테, 자, 이 지금 뭐 옛날에 뭐 세금을 냈다는 얘기를 확인만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뭐 했다는 얘기, 보존등기 했으니까, 앞자 따서, 자,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니까, 건물에 관한 얘기니까, 그냥 건시군이라고 그렇게 기억해보자. 따라해보세요. 건시군. 다시 건시군. 그래요. 건물은,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있죠? 건시군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 하나 했다는 점. 그럼 우리가 대장은 뭐예요? 대장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장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장상 뭐라고?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이분이 사망하시면 누구? 상속인. 그 밖에 뭐라고? 포괄 승계인인데, 우리가 포괄 승계인 얘기할 때, 이 포괄 승계인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사람이, 포괄 뭘 받은 사람이에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포괄 유증.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뭐하고? 바다 매립하고, 이렇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하고, 바다 매립 땅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최초로 등록됐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사망하면 이 상속인이, 그래서 우리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죽은 사람부터는 등기 안 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상속인이 할 수 있다니. 포괄 유증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절대 대장상, 절대 이 원칙상 뭐예요? 대장상 뭐라고? 대장상 소유권 뭐라고?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은, 또는 누구는 이거, 상속인은 뭐예요? 상속인은,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은 뭐예요? 뭘 못하는 게, 보존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국가로부터 뭘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등록된 자. 그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자회장 때 그 일본 놈이 갖고 있는 땅을 몰수를 했어요. 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뭐 했어요, 이거? 분배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시간에 사정이란 단어, 사정 배우죠? 막내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여튼 간에. 분배해줬어요. 그래갖고, 자, 이렇게 대장에 누가, 이 국가로부터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 그럼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전 등록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보존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국가한테 받았으니까 국가가 보존등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해야지. 이전 등록된 사람이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못하는데 왜? 원래는 누가 이 최초로 소유권자로 된 자나 상속인이 해야 되는데, 상속인인데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존등기 해놓고 나서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받았던 국가가 안 하니까 네가 하라는 얘기, 네가.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거기 뭐에 관한 얘기, 여기 154페이지에 니은의 뭐예요? A의 그 줄쳐보세요. 뭐라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에 자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증명한 자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뭐예요? 요새는 명칭을 바꿔갖고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최초로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 이렇게 나온다는 점. 그러니까 거기, 자, 거기 그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점에 그 방금 얘기했죠?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직접 장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거기 대장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바로 뭐예요? 상속인 명의로 직접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보존등기 한다 써있죠? 상속인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미등기 토지에서 공유일대 있죠? 공유일대. 거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점에는 그 네 번째 줄에 박스 안에 뭐라고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절대 뭘 못한다고 이거. 보존등기 못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따로 이제 떼서 이제 객체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 이제 써놨어요.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못한다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점은 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만 뭐예요? 대장상 이전 등록된 자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기 줄 수 있어요. 미등기 토지에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있죠? 그 사람은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이 없는 건 뭐냐면 포괄승계 얘기인데 뭘 받은 사람? 포괄유증 받은 사람이 가능하니까 자,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빈칸에 써놓으세요. 뭘 받은 사람?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죠. 자, 빈칸 써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노트 펴놓고 노트하고 같이 봅니다. 지금 노트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노트는 지금 몇 페이지? 자, 몇 페이지? 이거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 거기 소유권 보존등기 노트는 거기 보고 있으니까 거기 칠판에 쓰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으니까 노트 옆에 펴놓고 거기 보존등기 같이 보자죠. 자,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대장상 최초로 자기 또는 내게 나놓고 그 밖에 포괄승계는 포괄유증 이게 나오죠. 포괄유증? 시험 문제는 포괄유증만 나왔고 법인 합병은 안 나왔으니까 포괄유증자 이거 그것만 기억하자죠. 그 다음에 이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자 나오죠? 그러면 이 판결 얘기 나왔을 때 안 되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안 되는 거 하나. 안 되는 거 하나 뭐냐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갑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자, 그럼 토지대장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공무원이 누가 갑이라고 뭐예요? 이게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이 토지대장을 가지고 갑이 뭐예요? 보존등기 해야지만이 남한테 이전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공무원이 실수해서 이걸 누락시켰어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국가 관할이니까 국가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누가 갑이란 사람이 소송하더라도 누구 상대로 소송하는 거 이거 국가 상대로 소송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만약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짓고 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야만이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을 누락시켰다. 그럼 이 건축 대장을 만드는 것은 이 지방세법에 정해놓기를 자, 재산세 세금 거두려고 자,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한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국가 관할이 아니라 땅은 국가 관할이지만 건물은 뭐예요? 건축물 대장은 이건 지자체 관할이야. 그러니까 절대 자, 누굴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지 절대 누굴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판결은 이 판결 얘기에서 안 되는 판결은 뭐에 대해서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뭐예요? 국가 또는 건축주 있죠? 건물 진 사람 이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 있죠? 상대로 무슨 판결을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이 확인 판결은 뭐예요? 안 된다. 확인 판결 있죠? 확인 판결은 가능하지 않다. 다른 판결.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우리가 시험 문제 판결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군데라 그랬어요. 뭐라고? 단독 신청할 때 판결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 판결 있죠? 딱 두 가지. 근데 보존등기에서 판결 나올 때 안 되는 판결이 건물은 뭐라고? 국가 또는 뭐예요? 건축주 이 판결이 뭐예요? 이것만 안 된다 그랬죠? 무슨 판결만 안 된다고? 건물은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건자가 두 개 붙었으니까 건국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건국판. 다시 건국판. 다시 건국판. 그래서 이제 따라해보세요. 건국판은 안 되고 건시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건국판은 안 되고 건시구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건국판은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은 보존등기 못하고 뭐라고? 건시구는 뭐예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국판은 안 되고 건시구는 가능하다. 자, 건국판은 안 되고 아니고 건국판은 안 되고 아니고 건시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러면 이해를 했는지 자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이해했는지 보시면 예컨대 만약에 자 누가 뭐 지금 현재 대장상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입니다. 자 갑인데 자 이 등기부를 뭐예요? 갑은 등기한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되었고 누가 앞으로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 등기해놨죠. 그럼 이 등기가 보존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이 보존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보존등기를 갑이 말소할 것 같아요? 을이 말소할 것 같아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할 것 같아요. 대장상 소유권자는 진짜 소유권자는 누구라고? 갑. 보존등기는 누가 했다고? 을이 했어요. 잘못됐죠? 이거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럼 요걸 갑이, 요 보존등기를 갑이 말소해야 돼요? 을이 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면 이게 복골복이야. 복골보적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입모양만 저를 보시고 입모양만 을 한다든가 아니면 을로 얘기한다든가 하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갑이 말소해야 돼요? 이 보존등기를 을이 말소해야 돼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해야 돼요. 자, 입모양을 보여주세요. 입모양 뭐라고? 얘가 말소해야 돼요? 얘가 말소해야 돼요? 갑과 을이 공동이에요. 그래, 우리 얘가 말소해야 돼. 얘가 말소시켜야 돼요. 얘가 말소하는, 얘가 안 하니까 갑이 판결 갖고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이제 판결 받는 거예요.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라고? 말소를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판결을 받았다. 이제 그죠? 이 판결 갖고 이 보존등기를 말소시켰어요. 근데 말소하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왜? 어떤 놈이 또 뭐예요? 자기 몰래 또 뭐 할 것 같아. 이제 보존등기 또 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뭐 해놔야 돼? 이제 보존등기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를 이행하는 이 판결을 가지고, 가지고 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판결 갖고, 이 말소등기 이행을 판결 갖고 다시 보존등기 할 수 있다냐, 없다냐 하겠고. 자, 저를 보시고, 저 지금 입모양이 이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단지, 없단지, 자, 얘기합니다. 있다예요? 없다예요? 이거 갖고 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다시. 자, 다시 이걸 봅니다. 다시 뭐라고? 안 되는 판결은 뭐라고? 건국판. 이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보존등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지. 무조건 공유물은 무조건 있다라니까. 안 되는 거 뭐라고? 건국판만 없다니까. 무조건 판결은 다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안 되는 것만 하나 제대로 외웁니다. 그 안 되는 거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뭐라고?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게. 아니, 공법하려면 다 외우잖아. 뭐 있는 거, 뭐 얼마나 외울 게 얼마나 많어.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그거 하나씩만 외우자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지분만에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건국판 없다. 그래요. 그 지금 뭐 있는 거 아닌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또 추정력이 뭐라고? 없다. 그러면 네 가지만 없는 거 외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없는 거 외우든가 있는 거 외우든가. 그죠? 그런 거. 근데 이제 문제 뭐예요? 물론 있는 거 외울 수도 있어요. 모르고 외우는데. 하여튼 없는 건 이제 없는 거 외우든가 있는 거 외우는 거 된 거지. 자, 보시면 거기 154페이지. 자, 판결 이게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써놨어요.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 하며 대장상 소유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일부 누락에 있어서 자,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누굴 상대로? 이 땅은 누굴 상대로 하는 거 이거? 국가를 한다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건물 얘기 나오는데 거기 자, 니은에 뭐라고 판결 얘기 나왔을 때 그 판결 얘기 나왔죠? 그러면 그 판결 얘기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죠? 다섯 번째. 거기 여섯 번째 보시면, 자, 건물에 대한 판결에서 상대방이 인정해야 될 것은 첫째로, 건물에 대해서는 누굴 상대로? 줄치세요, 이거. 건물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 첫째로 줄치세요. 건물에 대해서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항의 판결과 건축과 건축주 상대로 한 판결에 해당한, 자, 이 판결은 뭐예요? 거기, 자, 뭐 하지 않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까. 없는 것이다니까. 그래서 항상 건물은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건축주를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야 되지. 국가나 건축 상대로 하면 안 된다. 다시 보시면, 니은 판결에서 건물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 토지와 다른 점은 건물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는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대해서 일부 누락이 있어서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당의 건물이 신청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한 판결해야 한다 써있죠? 근데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않는다는 게 뭐 국가나 건축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절대 건물을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고?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하면 아니 된다. 땅은 국가 상대로 하는데 건물은 뭐예요? 국가 상대하면 안 된다. 그 잊지 말자 했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디귿에 거기 줄 치시면 줄 치시면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뭐예요? 가로 열고 뭐에 관해서 건물과 구분 건물에 한한다는 얘기예요. 땅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에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절대 뭐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지 땅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5번 토지 소유권에 대한 동일한 내용 첨부정부 그래서 넘겨보시면 156페이지에 참고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 정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있죠? 뭐에 기재하지 않은 거? 신청 정보에 기재하지 않은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중에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 첨부할 필요 없고 누가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비율 정보 인감이 될 필요 없다 그랬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특히 1번에 제3자의 허가 동의할 때 허가 나오죠? 그 허가 위에다 써놓으세요. 허가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 빈칸에다가 뭘 내지 말라고? 토지거래 허가서 안 낸다. 뭘 안 낸다고? 토지거래 허가서 안 낸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무슨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서 하게 되면 토지를 거래를 해야지 허가서 내는 거지. 보존 등기는 허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거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예컨대 이게 지금 어디에?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숲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게 숲필지 토지가. 그 숲필지 토지가 있으면 만약에 갑토지를 을이 와서 을이 뭐예요? 이 갑한테 뭐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뭘 하는 거지? 거래를 하는 거잖아, 매매 거래를. 그럼 뭘 내라는 게니까? 허가서 내야 되겠지. 거래를 하니까.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는 아직 미등기야. 이 미등기 토지에서 병이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거야, 보존등기. 이게 무슨 구역이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럼 병이 뭐예요? 병이 미등기 토지에서 보존등기 할 때는 허가서 낸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니까. 안 난다니까. 왜? 거래한 적이 없잖아. 왜 안 낸다고? 거래를 안 하니까 허가서 안 낸다니까. 거래를 해야지 허가서 내겠지. 그러니까 보존등기 할 때는 뭐 내지 말라는 얘기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가서. 왜? 허가받을 일이 없지. 거래도 안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뭘 할 때, 거래를 할 때 뭐예요? 거래할 때 거래를 안 하니까 낼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반가로 4번 줄 치세요. 반가로 4번 뭐라고? 신청정보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나오죠? 신청정보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그래서 절대 뭐예요? 보존등기 자체는 뭐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7번 보세요. 7번 보시고, 7번 보시고. 보세요. 그럼 등기부상에 보면 이 갑이 자기가 신축 건물 줬어. 자기가 건물 줬죠? 자기 본인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1번에서. 이 권리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누구라고? 갑이라고. 그러면 이 보존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어. 원인과 날짜가 없어. 왜? 누군가 거래하든지 한 적이 없지. 그러면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갑하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게 주체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2번에서 뭐라고? 이전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매매를 해서 이렇게 등기 바뀌죠? 이렇게 주체가 바뀔 때는 원인이 꼭 있죠. 주체가 바뀌니까. 그게 상속이든 수용이든 원인이 있죠? 그럼 만약에 어디에 을구에 예컨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1구에 1번에서 을이 병한테 뭐예요?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이 설정 등기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이 처분 중에 권능 중에 뭐예요? 그 권능 중에 일부를 뭐예요? 일부를 남한테 제한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설정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잖아. 뭔가 어떤 뭐예요? 주체가 바뀌고 뭐예요? 그 권능 자체가 바뀌면 당연히 뭘 써야 돼? 원인 같은 거 써야 되겠지. 근데 보존등기는 본인이 혼자서 본인이 건물 주고 본인이 하는 거지. 이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는 게니까. 원인 자체가 없는 거야.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어요. 그럼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보존등기만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원인이 없다 아니죠. 뭐만 원인이 없다고?
보존능기만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다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지금 방금 지금 한 얘기를 이해가 됐는지. 자, 그럼 보세요. 칠판 보시면. 그럼 뭐냐면 이 등기부는 갑고 일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는 거. 이거 표제부도 있죠. 이렇게 표제부. 이게 등기부가 표제부 갑고 일구죠. 그럼 이 표제부에는 그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걸 표제부는 써요, 안 써요? 안 쓸 것 같죠? 그죠? 안 쓸 것 같잖아, 지금. 표제부 안 쓸 것 같죠? 근데 방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만 원인이 없다고? 보존등기 원인이 없다 그랬죠? 그럼 보존등기 원인이 없다는데, 표제부는 안 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뭐로 보존등기 원인이 없다 그러겠어? 여기 원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답에다가 이 대로 바꾸면 이게 지목 변경이 원인이지, 써야 되지, 원인이지. 어디만 없다고? 보존등기. 그러니까 그 딱 하나씩만 외우고, 그 자기가 하나씩만 외운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을 갖자니. 그러니까 그 이제는 생애 마지막 공부니까 이 패턴을 바꿔보자. 그래야지만이 그 저기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막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 다 외우려고 그러면 뭐 복잡해서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만 외우자고? 하나씩만 외우자. 어디에만 원인이 없다고? 보존능기만 원인과 날짜가 없다. 보존능기 따라해보세요. 보존능기만 원인과 날짜 없다. 다시 보존능기만 원인과 날짜 없다. 그래요. 그 하나씩만 그렇게 외우자는 거죠. 응? 자, 패턴을 빨리 바꾸고 뭐예요? 그렇게 암기하는 내용을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얘기 많어. 되는 거 다른 거 어떻게 다 외우고 공부하느냐는 게요. 반만 외우자, 반만. 그래서 반만 외우고, 반만 외워서 뭐예요? 효과적으로 공부해보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상가를 이번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직권해야 보존등기 나오는데, 자, 직권해야 한 경우 나오는데, 거기, 그 쌍가르에서 한번 직권보존등기 할 때 관공서 촉탁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미등기 뭐예요? 미등기 뭐에 대해서? 비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원 있죠? 이 법원 뭐예요? 법원이라는 이 관공서에 뭐가 있다는 게 관공서에서 이 법원이라는 관공서에서 자, 뭘 한다는 게 이거 촉탁을 한다. 뭘 한다고? 촉탁을 하게 됐다. 촉탁. 자, 그러면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서 법원에서 뭐가 있게 되면 촉탁이 있게 되면 자, 촉탁이 있게 된다. 촉탁이. 그러면 촉탁이 있게 되는데 과연 촉탁이 어떤 촉탁이 있게 되느냐? 촉탁이. 자, 촉탁이 어떤 촉탁이 있게 되냐? 그럼 가압류. 자, 그 다음에 가처분.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 자, 그 다음에 주택 아니면 상가 있죠? 상가 건물. 주택. 임차권에. 등기 뭐라고? 등기 명령에 대한 뭐예요? 등기 명령 촉탁이 있게 되죠? 그 이 네 가지만 됩니다. 몇 개라고?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냐? 그래서 네 개다.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이 촉탁을 받죠? 자, 촉탁을 받으면 등기부 이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쓰려면, 자,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등기부를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런 내용을 쓰려면, 예컨대 무슨 얘기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뭐예요? 소송을 합니다. 돈 갚으라고. 그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갑의 이 대장을 자, 을이 법원에 제출한다니, 법원에. 그러면 법원에 제출하면 이 법원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을 해요.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 자, 무슨 촉탁을? 가압류 촉탁하죠? 그럼 등기부상에 2번 뭘 적으려면 가압류 촉탁을 받으려면 이 등기관이 법원에 가압류 촉탁을 받으려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등기관이 직권하겠다. 그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건 몇 개가 있다고? 4개가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 이게 촉탁이에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적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냈어. 그 세금을 안 내면, 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야 되겠죠. 세무서에서는 그냥 납지 않지. 세금 안 냈으니까 압류해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세무서에서 만약에 세금을 안 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압류를 촉탁하는 거야. 압류 수사하죠. 그럼 압류를 만약에 촉탁하게 되면
그 등기관이 그 압류 축탁을 받아갖고 보존 등기를 할 것 같은가, 이제 그 얘기에 지금. 자, 그러면 저를 보시고 자신감 있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한 거죠, 지금. 뭘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압류 축탁이 들어오겠지. 압류 축탁 하죠. 그럼 세무서에서 압류 축탁 왔어. 그럼 이제 그 압류 축탁이 오면은 여기다 압류를 적으려고 그 직권으로 이게 보존 등기 할 것 같은가, 아니게. 그 보존 등기 있다 없다. 있다야 없다야. 보존 등기 있다 없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에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데 개수가 4개다. 그 4개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다. 그럼 이제 여기 압류 있어 없어요? 어디 책이 어디 있어? 어디서 책에? 거기 이거 오타야. 그거 지워. 그거 지워. 그거. 그 지우라니. 그게 내가 가르쳐준 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지워요. 그건 세무서장이 압류할 때 보존등기도 같이 촉탁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압류만 오면 등기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존등기도 같이 해야지. 그것도 컨닝해서 얘기한 거예요? 절대 아니야. 몇 가지만 있다고. 4가지만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절대 4가지만 있어요. 압류는 답이야, 그게. 에?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 157페이지의 보존등기 내용 좀 틀린 것 같아갖고, 몇 회 때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하면 뭐가 나왔어요? 건물 나오고 국가 나왔죠? 건물 나오고 국가 나오면 맨 끝에 없다야, 있다야, 그건. 없다야. 건물은 건국판 뭐예요? 건국판 없다 그랬어요. 건국판. 건물은 국가상대로 소유권 확인 발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일부 지분만의 보존등기 하면 받지 않겠죠? 자, 그 얘기 지금.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나오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나올 때 거기 뭐예요? 거기 판결 나오잖아. 2번 줄에 판결 나오잖아. 판결 나오면 뭐가 아니면 1번처럼 건국판 아니면 무조건 되는 거야. 있다야. 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라 얘기냐면 보존등기를 말소를 명한 판결 갖고도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다가 이 보존등기 문제 봤는데 무슨 단어 나오면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만 안 된다고? 건국포만 안 된다고.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그거만 안 된다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은 그거예요.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일부만의 보존등기 할 때는 나머지 건물의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하라 그랬는데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있으면 이 구분 건물은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라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갑불고 이렇게 이 통째로 다 이걸 묶어놓고 뭐예요?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죠? 근데 네 것만 하려면 네 것만 해놓으면 뭐예요? 이 땅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나머지 표제부로도 만들어야지만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4개 있다고 확인 공시가 되니까 네 것만 하려면 나머지 무슨 등기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니까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하라. 표시 등기를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금 배운 게 5번 얘기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이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뭐라고 이거 직권보존 등기 해야지만이 을구에 쓸 수 있죠? 그 얘기야 지금.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중요합니다. 이전 등기 꼭 별표 두시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꼭 별표 두시고. 자,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일 많이 하겠죠? 제일 많이 한다는 점. 그러면 자, 이것도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객체가 뭐냐면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객체를 따져보는데 절대 뭐예요? 소유권에 뭐는 가능한데 소유권에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뭐는 가능하다?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점. 근데 절대 부동산에 뭐라고?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 일부 이전 자체는 없다는 점. 그 소유권의 일부전은 뭐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이전등기 있죠? 자, 그래서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해서 이 갑의 단독 소유를 을한테 몇 분의 몇을 2분의 1 주죠? 2분의 1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만약에 뭐예요? 이 을의 2분의 1 지분 중에서 3번 뭐라고? 을의 2분의 1에 뭐라고?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또 뭐라고 이거?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4분의 1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의 일부, 권리의 일부 이전 등기, 권리의 일부 이전 등기. 자, 그러면 거기, 자, 157페이지 보시면, 157페이지 보시면, 어디에 거기, 158페이지에 거기 소유권에 뭐가 나와요? 일부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나오는데, 거기 의의를 보시면 소유권에 뭐라고?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이미 성립하고 있는 뭐라고? 자, 공유물의 지분 전부 일부를 뭐 하는 거 이거? 이전한다 써 있죠? 그래요. 그게 소유권의 일부잖아요. 자, 따라서 주술시대 부동산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요. 부동산 일부를.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일부를 이전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토지를 뭐 한 다음에 분할을 해서 하나는 땅이 자, 지번이 100이고 하나는 뭐예요? 100의 1이죠? 그래서 이 100의 1이라고 하는 뭐예요? 토지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지 절대 일부 이전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못 분이 없어요, 이거. 용익물건만 가능하니까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수용 얘기 나오고, 수용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 이전 등기에, 거기에 이제 상속하고 뭐예요? 유증하고 수용하고 진정명 있죠? 그게 중요한데. 자, 일단, 이렇게 보존 등기 마치면, 자, 무슨 등기 마치면, 보존 등기 마치면, 자, 이렇게 보존 등기 마치고, 등기부상의 1번,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면, 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2번 이전 등기 하는데, 이 원인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몇 가지라고? 5가지가 시험 문제 중요하다, 5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매매. 두 번째가 뭐예요? 상소. 세 번째가 뭐예요? 유증. 자, 네 번째가 수용. 다섯 번째가 뭐라고? 진정. 명의 뭐예요? 명의. 회복.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하다. 자, 그러면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우리가 그 원인 증서할 때 뭐 했는데 넘어왔는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세요. 뭘 배우냐면 일단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만약에 등기 원인 증서로서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로서 뭘 내면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뭐예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 일단은 자, 검인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는 게 이거.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는 얘기죠. 신고필증을.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매매 목록은 자,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뭐예요? 다수일 때, 다수죠? 이때는 제출한다. 그 시험 문제. 자, 부동산이 1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면 앞에 이제, 자, 지금 앞에 어느 쪽에 원인 증서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 증서가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자, 여러분 다시 책 어디에, 책이 어디에 나오냐면, 원인 증서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예컨대 90 자, 그 대정 원인 증서. 자, 원인 증서. 허가 필정. 원인 증서. 허가 등이 써놨어. 인감증명. 여기 있다. 자, 9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외용 나오죠? 몇 페이지에? 자, 거기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거기 100페이지에 자, 100페이지에 뭐예요? 100페이지에 쌍가루 4번 나오죠? 이거 거래계약 등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내년도 2006년 6월 1일부터는 뭐예요?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상에 거래가액을 썼다는 얘기고 거기 세 번째 줄에 2006년 1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로부터 여기 보세요. 자, 거기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거래가액 등기에 있어서 거래가액을 2006년 1월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로 해서 이전등기할 때는 적용된다 써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6월 1일부터는 뭐라고 등기부에 썼다는 얘기고 실거래 금액을 이 실거래 금액을 뭐예요? 적용해서 매매 목록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작성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제출할 때는 자, 뭘 내라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뭐예요? 제출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거래 신고필증. 그래서 다만 2006년 1월 이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건 뭐예요? 검인을 받는다. 뭘 받는다고? 검인을 받는다. 판결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에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등기부상 갑구에다가 실거래금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등기부상에 그렇게 뭐예요? 위에는 실거래금에 3억이라 써놨죠? 3억이라고? 어? 근데 뭘 낼 때는 그 다시 왼쪽에 매매 목록을 제출할 경우 그래서 신청서에 작성한 매매 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 중 갑구 권리점의 기상상에 매매 목록을 뭐예요? 낸 그 매매 목록을 초라는 번호 있죠? 번호를 쓰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뭐예요? 밑에 등기부는 이제 실거래금을 쓰면 안 쓰고 등기부 밑에 매매 목록 뭐라고? 2600으로 써놨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거기 100페이지 2번 매매 목록 줄쳐보자. 그 100페이지 2번 매매 목록. 자, 기억. 한 개의 신고필증에 부동산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작성돼 있죠? 작성돼 있을 때는 자, 그 우쪽 자, 작성될 때는 뭐예요? 반드시 뭘 작성한다니까 이거. 매매 목록을 뭐예요?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니은에 거래되는 부동산이 뭐라고? 한 개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일 때는 뭐예요? 뭘 작성한다고? 매매 목록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나오면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죠.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게 경우가 두 가지인데 어디에 100페이지 기억은 뭐예요? 한 개의 신고필증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그 가로친 거 보지 않아도 돼요.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관청이 다르면 필요 없어요. 관청이 필요 없고 자, 그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2개 이상이라면 뭘 작성한다는 얘기니까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런 얘기니까 가로 열고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니은은 뭐예요? 거래 부동산이 몇 개라면 한 개라 하더라도 뭐예요?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반드시 뭘 작성한다는 얘기니까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부동산이 한 개라면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작성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다시 이제 넘어오시면 몇 페이지에 그 159페이지에 수용 얘기 나오죠? 수용을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매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2006년 1월 2일부터 원인증서를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낼 때는 거래신고필증 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지금 현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서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얘가 든 게 아니라서 판결서를 내면 판결서에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판결서에 뭘 받는다고? 검인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제 수용 얘기 나오면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일단 보세요. 민법상 수용은 뭐예요? 민법상 수용은 자 성질이 원시취득이에요. 그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깨끗이 정리해주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민법상 성질이 원시취득에서 이렇게 나쓰신 문제.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성질이 원시취득이라 종전 권리를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보상금은 얘한테만 줘야지 이 등기부 없애면 벌떼처럼 또 나도 소유권자라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자, 미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수용하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보존 등기 하지만 이 기등기는 뭐예요? 형식을 무슨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이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뭘 할 것이고 촉탁을 할 것이고 기업자가 뭐예요? 관공서가 아니라면 당연히 뭐라는 얘기니까 단독 신청이다. 네,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자, 수용의 이전 등기를 뭐예요? 촉단하라. 그 다음에, 자, 수용의 성질이 뭐라 그랬으니까,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으니까, 깨끗이 정리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대표적인 수용이, 여러분 이제 세종시 만들려고 영기군 토지 수용했잖아요, 수용. 그죠? 그래서 자, 그 수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군 부대 만들려고 평택 있죠? 대출이 땅들을 뭐 했어요, 이거? 수용했죠? 그 여기 보상금 다 주고 정리 딱 해서, 세종시나 미군 부대만 하려면 깨끗이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불쌍은 뭐냐면 자 그래서 뭐하고 직권만 써야 되는데 지역권과 자 상속등기 제외한 자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등기기간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다.
자, 지역권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금 갑의 땅이, 이 갑이라는 사람 땅이 남의 땅을 통행하는 뭐예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없으면 유리한 권리죠? 그거 말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뭐예요?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는 게 갑이죠? 자,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뭐예요? 을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갑이 사망했어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수용하는 거죠. 갑이 사망하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상속받죠? 997조에 의해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이죠? 이 상속인이 뭐예요? 상속인이 갑이 병한테 상속해 보상금, 이게 진짜 수익권자니까. 병이 을한테 보상금 줬죠?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왔으니까 이 수용은 단독이니까 공동이 아니면 못 들어와요. 죽은 사람 밑으로는 공동이 들어와야 되니까. 유증이 아니라 못 들어오니까. 자, 이 병이 얘한테 보상금 줬으니까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 이거. 원인을 상속해서, 자, 을 앞으로 등기 맞춰야지만이 이 아래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3번, 이전 등기. 자, 원인을 수용을 해서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 등기를 안 하면 병이 뭐예요? 병이 상속 등기를 대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에 대한 상속 등기 대위 있다야. 무조건 대의는 있다야. 그럼 나중에 뭐 이전 등기 마치면 이 등기 말싸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뭐하고 뭐는 이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를 뭐하면 안 돼, 이거. 말싸면 안 돼. 다 소멸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발 보세요. 그러면.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 마시고. 여기 지금 여기 병이라는 사람. 이러면 여러분 집중해갖고 더 잘 기억이 나죠. 옛날에 저 민법 공부할 때 우리 민법 교수님은 얼마나 성격이 깜깜한지 이렇게 여기서 강의 안 해. 애들이 하도 침 튀기고 하도 질문 자주 하니까 저 뒤에만 앉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거기 뒤로 가서 강의해. 앞에 안 앉으니까. 그 앞에 가서 책 들고 이렇게 앉아갖고 거기 강의를 해. 그러고 나서 너 질문해. 그 얼마나 긴장되는 왜 너 질문하고 만약에 대답 못하면 뭐 개새끼 소새끼 욕을 바가지로 해. 근데도 욕 먹으면서 그 수업을 들어야 돼. 왜냐면 자기 혼자서 일주일 내내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아예 1시간 듣는 게 나 강의를 욕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들으러 가는 거야. 아무리 욕 먹어도. 근데 앉아 있으면 저 질문하니까 막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 무슨 질문에서 욕 먹을까봐. 그러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막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야 지금. 그 민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막 이번에 무슨 질문할까 굴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또 긴장되니까 기억이 오래 남아. 질문을 들어야만 안 돼. 자, 질문합니다. 보세요. 이 병의 땅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이 땅에 을구에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갑구에 뭐예요? 소유권을 병을 생사로 이거보다 선순위인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토지를 뭐 할 때 수용을 할 때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돼 있는 가처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인가?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가? 가지고 수용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수용이 한 등기 맞추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되는데 과연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된 가처분은 말소해야 돼요? 존치를 해야 돼요? 말소냐? 훌륭하십니다. 야,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 말소시켜야 되겠지. 존치하면 안 되지. 왜? 아니, 존치하면 큰일 나지. 미군 부대 만드는데 존치해놓으면 미군이 보초 쓰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뭐예요? 꼼짝마 너 누구냐 하니까 나 가처분 건데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지. 뭐 해야 된다고? 말소시켜야 돼, 무조건. 이거는 경매가 아니에요. 경매가 아니. 우연히 잘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진짜 잘 찍어. 이거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뭐 다 벼고 여기서 미군 부대 만들어야지. 무조건 못 빼놓고는 상속하고 지역권 빼놓고 다 뭐 해줘야 돼요.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건 경매가 아니야, 이거 수용은. 여기도 미군 부대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159페이지에 수용에 대한 기본 의의가 나오고, 그죠? 의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1번 수용 절차, 그래서 1번 단독 신청 나오죠? 그래서 기억에 토지 수용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칙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이전 등기로 한다.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닐다면 뭐예요? 단독 동그라미. 님은 뭐예요? 관공서란 뭐라고? 촉탁이다. 촉탁. 디귿은 뭐예요? 수용 얘기 나오고 두 번째 줄이 대의 나오죠? 대의 나오면 있다야. 아까 대의 나오면 없다가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만 없다지 다 있다야.
천부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소형의한 등기 마치면, 이전 등기 마치면 뭐예요? 각종 권리는 다 뭐 해줘야 되는데, 말소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니은번에, 그러나 나오죠? 수용달 이전에, 이전 등기,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나오죠?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는 동그라미 치고, 지역권 줄 치세요. 지역권 동그라미 치고, 토지 수용의 재결로 존속 인정된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이 토지에 가스관이 묻혀 있어. 도시가스관이. 이 공공사업을 해서 가스관이 묻혀 있으면 구분이상권 얘기겠죠? 땅 밑에. 그럼 이거 말소하지 말자 하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이거 시험에 안 나니까 고민하지 말고. 거기 지역권 옆에다가 상속등기 하나 써주세요. 뭐 써놓으라고? 상속등기 하나 썼습니다. 상속등기. 꼭 상속등기 써놓으세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청소하는 거죠? 청소.